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내용이라도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강등권 싸움 중인 브라이튼을 상대로 토트넘은 강등권 팀 같은 경기력으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졌습니다. 그런데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팀을 손흥민과 연결시키려 했다 전했으며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 공급 차단으로 인해 굶었다고 전했는데요. 무리뉴의 의도와 전혀 벗어나버린 이번 브라이튼전의 경기력은 오히려 토트넘 팬들에게 엄청난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무리뉴는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을 때 경기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를 끌어올려줄 골이 안 터졌다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후반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좀 되찾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지배적이었고 그들은 수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들은 센터백 4명, 풀백 2명으로 수비했고 이에 대해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리뉴가 팀의 후반전 모습에 대해 dominated, 지배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후반 초반에는 토트넘이 점유율조차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무리뉴의 표현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기에 영국 언론은 왜 베일이 활약을 못한 것 같냐고 무리뉴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으나 무리뉴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활약을 개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전에는 마치 해리 케인이 뛰는 듯한 역동성을 재현하려고 했고 손흥민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케인이 하는 듯 열심히 하려 하며 베일이 왼발잡이로서 가진 시야로 이를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토트넘의 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베일에게 부탁해보았지만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단 슈팅 하나를 기록하는 데 그치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베르바인에게도 케인 대신 베일을 활용해보는 전략으로 케인의 부재를 메우려 했던 무리뉴는 금방 이것이 문제였음을 인지했으며 결국 후반전에 교체를 감행하고 더 나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기자들이 토트넘에 대해 물을 때 무리뉴는 자존감을 언급했으며 기자들은 왜 토트넘 선수들이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보이는지 질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리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수들도 사람이고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골을 못 넣는 스트라이커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탑급 선수가 아닌 듯 보이지만 탑급 선수입니다. 이 센터백이 충격적인 실수를 하는 걸 보면 그들이 나쁜 선수인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감독으로서 이겼을 때 낙원에 있고 졌을 때 지옥에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경기를 시작할 때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즉 무리뉴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토트넘의 현재 당면한 문제가 실제로 선수들의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 낮아진 자존감과 자존심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지껏 토트넘의 팬들은 토트넘 선수들이 우승 경쟁하기엔 아쉬운 퀄리티라며 이 스쿼드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지만 무리뉴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이 스쿼드의 멘탈리티가 문제일 뿐이라면 결국 문제는 무리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리뉴는 지속적으로 멘탈리티를 강조해왔고 리그 초반 토트넘이 시즌 첫 11경기를 치를 때 이 토트넘은 1위를 기록하며 무리뉴의 말이 맞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8개의 리그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단 2차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리그에서 14위를 할 정도의 기록입니다. 현지 해설자들은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대결에서 토트넘이 보인 경직성은 마치 틀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겁을 잔뜩 먹은 모습이라 평했기에 무리뉴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맞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들의 자존감을 그토록 꺾어놓은 것일까요? 현지 해설자들은 무리뉴가 지금 이야기한 팀의 사기가 꺾인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걱정해왔으며 손흥민과 케인 같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해왔습니다. 단지 승점 3점을 가져왔을 때 그 결과 때문에 버티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무리뉴의 수비에 중점을 둔 역습 전략은 이길 때만 지속 가능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훌륭한 공격진을 가지고 있는 토트넘이란 팀이 이 3대3 웨스트햄전의 충격 무승부 이후 졸전의 연속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란 팀의 자존감을 높일 유일한 방법은 실점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마저도 잃어버린 토트넘의 자존감은 수직 하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케인을 잃어버리고 치른 첫 경기에서는 케인을 대체하려 하며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대체할 수 없는 선수를 대체하려는 무리뉴의 노력은
그야말로 팀의 사기를 더 꺾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플랜 B가 없던 토트넘은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린 상황인데요. 게다가 무리뉴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공수양면의 문제는 어떤가요? 연속적으로 득점을 못하고 있는 공격수, 그리고 충격적인 실수를 한 수비수, 근래의 기회들을 아쉽게 많이 놓친 손흥민, 케인 선수라던가 저번 경기 무리뉴와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를 당하며 말싸움을 한 오리에, 그 외에 사실 손흥민, 케인 외에 모든 골가문 상태의 공격수들이나 전체적으로 혹평받고 있는 토트넘의 수비수들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죠. 무리뉴가 팀의 전체적인 사기가 내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한 기자는 오리에의 부재는 리버풀전의 언쟁 때문이냐 물었고, 무리뉴는 단지 전술적 선택이었으며 시소코가 그 자리에서 잘해줬다 평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그것이 무리뉴 당신의 선택이 맞냐고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에 무리뉴는 침묵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았다면 과연 자신의 결정에 불복한 오리에를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예 명단에서 제외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한 경기 결과에 대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변덕을 경계한 무리뉴는 정말 자신은 냉철하게 전술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앞으로 다가올 첼시, 웨스트브롬, 맨시티 등과의 경기 때문에라도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자신감의 토대가 되어야 했지만 이를 처참하게 실패한 토트넘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리뉴는 자신이 30경기 중 단지 5경기를 졌을 뿐이라며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뉴의 인터뷰는 자신의 아쉬운 점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아집으로만 보여질 뿐이라 더 안타까운데요. 후반전에 비니시우스의 투입으로 인해 새로운 축구를 해보는 토트넘은 비록 잠깐이지만 가능성을 보였으며 추격골의 발판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후반에 투입된 비니시우스가 좋은 활약을 보였다며 토트넘 공격에 중점을 만들어줬으며 동점골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며 상대 키퍼가 좋은 선방을 하게 만들었다 라는 평가와 함께 왜 선발로 기용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 평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평점은 이번 경기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7점이었는데요. 이젠 케인의 부재로 인해 강제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무리뉴. 어쩌면 이번 패배야말로 무리뉴가 완고했던 자신의 고집을 꺾고 다시 한번 토트넘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채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슬슬 전술에 대한 불만이 터지다가 라커룸에서의 통제마저 잃어버리며 이대로 계속 간다면 챔스권에도 안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도 잃어버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잘 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